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의 특공이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혹시 말로만 합의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말을 바꿔버린다면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합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모른 척하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변호사 없이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는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내용을 어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 정보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네, 합의서에는 합의를 하는 사람들의 신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합의 내용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에 대한 합의서라면 2024년 3월 1일 어떤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와 관련하여라고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의 범위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방식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네,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금전적인 내용입니다. 금액뿐 아니라 지급 방법, 예를 들어 계좌이체나 현금 등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방법과 기한도 명시해줘야 합니다. 특히 입금 내역이 증거로 남을 수 있도록 가급적 계좌이체를 추천드립니다. 합의서 안에 법적 책임면제 조항 꼭 넣어야 하는 게 맞겠죠? 네, 합의가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가을은 본 합의에 따라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건이 이미 경찰이나 법원에 접수된 상태라면 고소치와 관련된 조항도 추가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이라는 게 있던데 언제 필요하나요? 특정 사건에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이나 의료사고와 관련된 경우 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SNS나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합의 불이행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합의서 내에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을 넣으면 합의 이행을 강제하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합의서는 몇 부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합의서는 최소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한 부씩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동시에 서명하고 각 문서에 동일한 도장을 찍어야 위조나 변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공증을 꼭 받아야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만으로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맞추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 참고로 할 수 있는 예시가 있을까요? 네,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제 블로그에 첨부한 기본 양식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각 사건에 맞게 조정해야 하므로 중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 없이도 합의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합의서는 상대방과의 중요한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허술하게 작성하면 안 되겠죠? 혹시 합의서 작성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실용적인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